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커서 2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개 및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용어정이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꼭 숙지를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연히 단 1회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연한 기회, 단 1회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 업 세 가지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중개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역시 중개대상물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소위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죠. 이러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 돈을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고요. 무자격자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시험 및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인데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이 1개월이라는 거 시험에 2개월 X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증은 교부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교육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교육에 관해서 옳은 것인데 1번에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보조원이 직무교육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이 정답이네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5번 폐업신고 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5개 있는데 꼭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요한 파트네요. 5번 문제. 등록 기준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3번에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하죠?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했네요.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즉 법 제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 사유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2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가 되겠는데요. 기억.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간판을 철거를 명할 수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맞습니다. 니은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가태료가 아니라 유사명칭 사용금지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X입니다. 그 다음에 D것에는 5개 강구문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맞습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개업공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소, 면, 종, 가, 형,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인 경우 총사반, 개개, 입주간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휴업신고나 업무정지, 자격정지 이런 경우는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업, 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최대 6개월이잖아요. 6개월간 업무 못하는데 간판 뗐다 붙였다 하면 돈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8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네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고요. 시험에 나올 확률 다 이 지금 보고 있는 파트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파트입니다. 물론 이 문제 똑같이는 안 나오겠죠.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가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자문서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또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한 명이 거부해서,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을 하는 경우 등은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전자문서가 안 되는 이유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